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른다는 비판은 물론이고, 이러다 우리나라 친환경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할 것이라는 정부 말만 믿고 미리 생산량을 늘렸다, 반품과 계약 취소로 날벼락을 맞은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쌀로 빨대를 만드는 친환경 빨대 회사의 경우 3천만 개의 빨대가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시가 약 3억 원치입니다. 이에 더해 이미 판매했던 빨대들이 반품되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쌀 빨대는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버려야 합니다. 게다가 해초로 만든 빨대 포장 비닐도 함께 개발해 출시가 코앞이었지만 다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업체가 연구 개발비 등으로 은행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30억 원이고 한 달 이자만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윤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주고 단속은 미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쓰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연 44kg으로 주요 20개국 중 3위이며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82%는 일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나타나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쓰는 플라스틱 빨대는 1년에 100억 개가 넘습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를 공감하고 플라스틱 사용 억제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및 종이 빨대의 도입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이 빨대 비용이 플라스틱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에 비용 부담 문제가 소상공인 사이에서 문제였고, 실제 소비자들도 종이 빨대가 음료를 마시다 보면 쉽게 휘어지고 흐물거려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이 빨대에 인체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마저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이 빨대 생산 업체들은 쌀로 만든 빨대, 비닐 대신 해초로 만든 빨대 포장지 등의 새로운 제품들을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윤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미리 종이 빨대를 도입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정부 정책의 계도기간 종료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일부 소규모 카페들도 마찬가지로 미리 종이 빨대를 대량으로 구비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7일에 윤 정부 환경부가 갑자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11월 24일에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허용한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 등지에서 먼저 단속에 대비해 플라스틱 빨대보다 고가의 친환경 빨대를 준비한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된 듯, 혹은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라고 했습니다. 비록 단속은 안 하겠지만 친환경 빨대를 쓰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규제가 완화된 입장에서 누가 비용이 더 비싼 친환경 빨대를 굳이 쓰려고 할까요?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른다는 비판은 물론이고, 이러다 우리나라 친환경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친환경 빨대를 준비한 카페들도 손해를 보았겠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친환경 제품들을 개발하고 만든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부가 정책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관련 산업 또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종이빨대 생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를 투입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쓰레기를 만드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할 것이라는 정부 말만 믿고 미리 생산량을 늘렸다, 반품과 계약 취소로 날벼락을 맞은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쌀로 빨대를 만드는 친환경 빨대 회사의 경우
3천만 개의 빨대가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시가 약 3억 원치입니다. 이에 더해 이미 판매했던 빨대들이 반품되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쌀 빨대는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업체는 매년 쌀 농가와 대량 공급 계약까지 맺었고 미국 식품의약국과 이슬람 할랄 인증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해초로 만든 빨대 포장 비닐도 함께 개발해 출시가 코앞이었지만 다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일반 폴리비닐보다 신축성이나 강도가 모두 훨씬 좋은데도 일반 비닐과 단가는 같은 빨대 포장 비닐까지 개발했음에도 쌀 빨대가 자체 판매가 좌초되자 비닐은 아예 출시도 제대로 못하고 사라질 판국인 것입니다. 이 업체가 연구 개발비 등으로 은행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30억 원이고 한 달 이자만 2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윤 정부 환경부는 왜 갑자기 정책을 바꾼 것일까요? 환경부는 플라스틱보다 종이 빨대가 비싸 음료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카페 사장 이야기를 정책 변경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물론 빨대 가격만 보면 플라스틱 6원, 종이 12원으로 종이 빨대가 2배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하루 1000개를 쓴다고 해도 늘어나는 부담은 6,00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카페 운영 시 원두값, 우유값, 그 외 커피 재료들의 가격 상승 때문이라면 몰라도 친환경 빨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음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환경부의 언급은 검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2년에 일회용품 규제 강화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할 때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플라스틱 규제 정책 변경 발표를 하면서 그때 국민의식과 또 지금의 국민의식이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100% 국민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며 자기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부정한 셈이 된 것입니다. 윤 정부는 종이빨대 업체들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애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정부가 이런 말만 2달째 반복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출 만기가 도래한 업체들에게는 추가 대출이 필요한데 환경부는 추가 대출을 위한 피해기업 확인서 발급을 미루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윤 정부의 갑작스런 플라스틱 규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이처럼 많은 관련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플라스틱 사용이 또다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 문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일관적인 정책 시행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 말만 그대로 믿고 따르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종이빨대 업체들도 정부를 믿은 죄밖에 없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갈팡질팡으로 시행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빨대 업체들의 어려움을 윤 정부가 해결해주지 못하자 보다 못한 지방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전국의 종이빨대 제조업체 17곳 가운데 5곳이 충남 도내에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납품하지 못해 쌓아둔 재고 물량은 4,920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우선 도가 지원한 기업 육성, 경영 안정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공공기관, 대기업 내 커피 전문점 30곳, 휴게 음식점 8,350곳에 종이빨대 구매 협조를 독려했습니다. 도대체 윤 정부의 환경부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에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를 콕 집어 환경산업부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중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줄줄이 이어지는 환경부의 개발허가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2023년 1월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흑산도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했습니다. 흑산도 공항이 들어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2월에는 역시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5색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제주 제2공항이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 역시도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5월에는 이념적 환경정책, 과감한 인사조치 같은 사실상 환경부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9월 가덕도 공항까지 통과됐습니다. 이처럼 환경부가 자기 부정을 하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보다 환경산업부로서 개발 허가에 더 집중하는 동안 애꿎은 종이 빨대 업체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됐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스타트업 기업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쌀로 만든 빨대와 해초로 만든 빨대 포장지를 만들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쓰레기를 만든 셈이 되어버리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윤 정부의 실책들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환경부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 급변경 사례 하나만으로도 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충분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종이빨대 생산 업체들처럼 정부를 믿고 정부 정책을 따르다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 정부의 이 같은 갈팡질팡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의 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절실한 때입니다. 부디 깨어 행동하는 시민들로서 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